이번 시간에는 제39회 기출문제의 실무수행평가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670페이지가 되겠고요. 회사는 유비테크, 회사 코드 2639번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사 코드 기출 39에 회사 코드 2639로 로그인을 해서 준비해 주시고, 자, 유비테크라는 회사는 영사기 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사기 제조와 부동산 임대업으로 문제를 낸 거 보니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된 부속서류 문제가 부가가치세에서 나오겠군요. 네.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 한번 우리가 앞에서 우리 연습했던 그 유의사항 그대로니까요. 요거 읽어보는 거 생략해도 되겠죠? 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도록 하죠. 거래자료 입력 문제. 여러분 알다시피 TAT 2급은요, 기초정보관리라는 문제가 없어. FAT 1급에서는 기초정보관리해서 10점이 나왔는데, 여기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점인데요. 이 안에는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가 섞여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 유의사항에 보면은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가 이제 실제로 여기 TAT 2급 시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의 첫 번째 문제 보시면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공급자 정보해서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10만원짜리 운송비 영수증이 있고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차지신 금액,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10만원을 여기서 계좌이체 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주식회사 에일전자의 제품을 발송하면서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간이과세자인 개별 화물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문제 하나 있고, 2.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하시오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발송하면서 용달비를 지급했으니까 이 부분은 운반비로 처리해야죠. 네, 판매관리비 운반비. 거래자료를 3월 3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합니다. 부가세 신고하고 관련 없죠. 3월 3일 차변에 운반비 824번이고요. 거래처에 혹시 용달 비용이니까 안 넣어도 됩니다. 다 생략하겠습니다. 10만원 되겠고요.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빼먹으면 안 되죠. 네, 국민은행 10만원. 이렇게 차변 운반비, 대변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다시 전체 메뉴에 나가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이걸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거래일자 2021-0303이죠. 법인명이라는 건 그 회사 이름이니까 개별 화물, 가로 열고 4675죠. 성명은 이국현,
사업자 번호가 거기 영수증에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여기에 있는 이 영수증에 있는 이 부분을 사업자 번호로 입력합니다. 12021 12348. 거래 내역은 운반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래대금은 1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송금일자는 그 통장에 찍힌 같은 날이죠.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3월 3일 2021 0303. 아이고 0303 오타 없이. CD라는 것은 은행 코드입니다. 여기 그 영수증에 아까 보니까요. 계좌번호, 입금 계좌 여기에 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되겠습니다. F2 누르셔가지고 하나로 검색하세요. 계좌번호 거기 영수증 옆에 있습니다. 영수증 밑에 527- 요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527-910004-22456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옆에 계정 코드 커서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저장하기 단추가 있단 말이에요. 저장하기 하시면 작업한 내용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문제인데 할 일이 좀 많았어요. 전표 입력하고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두 번째 문제는 약속어음 발행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10일 날 매입처 상도테크에 외상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전자어음 등록하고 거래자료 입력하고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해서 지급어음에 반영하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어음 등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니까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상단에 보면 어음 등록 있죠? 네. 자, 거기 자료에서 수령일 이런 걸 주지 않았으면 우리 거래일을 수령일로 그냥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며칠 날이에요? 3월 10일이죠? 2021 0310. 자, 어음이 전자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이에요? 전자어음이죠? 예, 4번 전자 해주시고 금융기관은 거기 나와 있죠. 어음에 보면은 국민은행 동수원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F2나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어음이니까 뒤에다가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거기 사진에 있는 어음 번호를 보시고 이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시는 겁니다. 앞에 세 자리 은행 코드 2021 1031 하면은 날짜 0310이죠. 2021 0310 그 다음에 1234 쭉. 자, 엔터 치시고 매수는 한 매로 해야 되겠죠. 1 엔터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등록 눌러주시고 계속 등록하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 두 번째는 거래자료 입력하는 문제니까요.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거죠. 그래서 3월 10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외상매입금 입력합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감소니까요. 거래처가 상도테크죠. 어음에 있는 금액 8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은 지급어음이죠. 252번 지급어음 거래처도 상도테크 되겠습니다. 3001입니다.
엔터. 금액은 800만 원. 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부채 증가인 거래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남았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명세에 반영하는 거. 그거는 지급어음 줄에 커서가 있을 때 F3을 누르면 되죠. 예, 그러면 발행으로 자동되어 있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조금 전에 등록했던 어음 번호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발행일로 넘어가는데 발행일은 같으니까 엔터. 만기일은 고쳐야 되죠. 거기 있는 만기일을 보시고 9월 10일인가요? 2021 0910 여기까지. 그래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되는 자금 관리까지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몇 점짜리예요? 3점. 네, 그래서 FAT 1급 문제에서 3점보다는 좀 세죠. 네, FAT 1급 같으면 이 정도 하면 한 4점 줍니다. 할 일이 많은 거는.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네요. 네, 이 거래자료 입력 문제 묻지만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된다. 3번 안 했어요? 네. 3번 있군요. 자, 3번 문제. 유가증권 매각 문제 있네요. 유가증권 매각.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2천만 원 입금이 됐어요. 자, 사료 설명을 보면은 3월 15일에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습니다. 2020년 기말평가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2020년에 기말 공정가치가 2,600이었습니다. 그러면 취득은 언제 했나요? 그해 7월 말에 2,100에 샀습니다. 그러면 요때 500만 원이 자산 증가했는데 이 500만 원이 지금 현재 자본으로 유보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500은 지금 현재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자본에 있으니까 처분할 때 같이 어떻게 해요? 반영을 해야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차변에 적어가지고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500만 원을 회계 처리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분일에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처리합니다. 처분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2,100에 사가지고 2천만 원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같이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3월 15일 일반 전표로 입력합니다. 날짜를 3월 15일로 바꾸시고요. 우선 대변의 매도가능증권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178번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고요. 얼마에 사온 거냐면 2,100만 원에 사온 거죠. 그래서 대변의 매도가능증권 아니 죄송합니다. 예, 평가가 지난해 말에 2,600으로 평가해 놓은 거죠. 2,600. 자, 이제 차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이 얼마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 들어왔냐면 103번 보통예금 무슨 은행으로 들어왔나요? 국민은행으로요. 2천만 원 들어왔죠? 예, 2천 입력하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말에 결산할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자본으로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건 처분할 때 상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자본 증가시켰으니까 오늘은 자본감소 차변 매도 하셔가지고 평가이익 어디 있습니까? 981번. 이런 건 거래처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방향키로 가셔서 500만 원 이렇게 상계시켜 줍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100만 원 차익이 딱 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처분 손실인 거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 손익을 따질 때 최초에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에 팔았는가 그것만 비교하면 처분 손익은 바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아까 2천만 원을 사가지고 아니죠 2,100에 사가지고 2천만 원에 파는 꼴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만큼 손실이 날 것이다. 그래서 손실은 차변이니까 차변에다가 매도 가능증권 처분 처분손 946번 처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매도 가능증권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 이 과거에 평가해 놓은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이 있을 때 같이 상계 처리해 준다는 거. 만약에 평가 손실이 있었다면은 대변에 기록했겠죠. 처분할 때는 평가 손실은 자본 감소로서 차변에 기록되니까 그럴 때는 대변에 처분할 때 대변에 가는 거고, 이번에는 작년에 평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처분할 때 차변에 와서 상계되는 거예요. 이 문제 좀 주의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3점짜리. 다음에 이제 4번 유무용 자산 매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 세금 계산서다 이겁니다. 아무튼 이 세금 계산서는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던 에어컨을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매각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혼합분계해야 됩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양도일자를 입력하시오.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분하는 달이 3월 20일에 처분하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감가상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전기말에 1년치 전기말에 1년치 상각한 거 그걸로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을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양도일자 입력하러 갈까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죠? 고정자산 등록 누르셔가지고 엔터를 모두 쳐보세요. 그러면 비품 하나 있네요. 자, 양도일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밑에 있습니다. 전체 양도일자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처분 날짜대로 입력하면 되죠? 네, 처분 날짜가 며칠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2021 0320을 입력합니다. 2021 0320 그리고 이걸 메모를 해와야 돼요. 요거 회계 처리할 때 이만큼을 아니 이걸 메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거를 계상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걸 지워버리세요. 회사 계상 상각비 요거 당기에 계상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여기를 전체 양도일자를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면은 이게 1년에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오늘까지 양도일자 2021 03 처분날이 20일이요? 20일 넣으면 이게 3개월치 감가상각비가 여기 자동 계산돼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워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0. 사용자 수정을 눌러줄까요? 밑에서 사용자 수정 누른 다음에 0 입력해 보세요. 입력되죠? 다 지우고 0.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뭘 메모하느냐? 이걸 메모하는 거죠. 1750만원 감가상각 누계. 우리가 저기 비품 처분할 때 대변의 취득금액 3,50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차변의 1,750만원 이거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품의 취득금액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두 개를 메모해 둬야 돼요. 3,500과 1,750. 자, 이제 요거를 닫지 말거나 메모를 시험지에다 하신 다음에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은 처리했어요. 다음 2번 문제. 매각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한다. 네, 메인 매출 전표로 가봅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셔서 날짜는 3월 20일 있죠. 3월 20일. 자, 여러분 유형에서요. 빨강색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과세 매출입니다. 무조건. 예. 세금 계산서 매출은 제품이 아니어도 그냥 과세 매출이에요. 지금 비품을 처분한 것도 11번 과세 매출. 자, 품명에다가 거기 있는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비품, 에어컨 이렇게 써주세요. 에어컨. 수량 단가는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에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세금 계산서 있는 대로 1,000만원 되죠? 그러면 합계 1,100이고요. 거래처 코드는 거기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죠?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 코드입니다. 예, 경인마켓이. 경인마켓. 전자세금 계산서는 1번 처리하라고 그랬죠? 1번 전자입력. 세금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죠? 그래서 혼합으로 하라.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은 현금 거래든 외상 거래든 무조건 혼합으로 밖에 회계 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합으로만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 맞지만 에어컨은 지금 제품이 아니라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고치겠습니다. 자, 비품으로 고쳐야죠. 그리고 1,000만원을 얼마로 고쳐야 될까요? 예, 고정자산에서 아까 기초가액 3,500만원. 3,500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왔잖아요. 대변의 반대인 3번 차변으로 하시고, 예, 212번에다 1을 더해가지고 213번. 그래가지고 아까 메모했던 거, 예, 1,750만원. 17500 플러스. 네, 이제 이 정도 해놓으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거의 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100만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100만원은 현금으로 했고 나머지는 외상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변에 일단 100만원 처리할까요? 차변에 101번 현금 100만원. 엔터. 또 차변에 미수금이죠? 미수금. 그래서 미수금 120번. 네, 1,000만원 되겠습니다. 1,100에 팔았으니까. 자, 그리고 엔터 치고 나서 이제 밑에 차익을 보니까 750만원이 마이너스 나 있죠? 손해봤다는 거예요. 처분 손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으로 선택합니다. 3번 차변. 이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유형으로 검색을 해서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밑에 보이는 750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한번 쭉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FAT 1급에도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네, FAT 1급에 나왔던 문제가 이 TAT 2급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대개 FAT 1급은 고정자산 등록대장에 가가지고 뭐 처분 일자를 입력해라든가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죠. 그냥 회계 처리만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밑에 분계만 정확히 하는 거를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TAT 2급은 좀 더 깊이 실무적인 것까지 같이 출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서 20번 회사계산 삼각비 영어로 붙였잖아요. 네네. 영어로 붙였는데 안 고치면 저 마이너스로 되는 거예요? 안 고치면은 나중에 결산 처리할 때 그 부분이 당기의 상각비에 들어가 버리죠. 우리가 이제 월별 감가상각 계상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결산에 반영이 되니까 결국에 이 잘못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일이 수동 결산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그냥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자동 결산을 수행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래자료 입력 문제는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도 이렇게 한두 개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여러분 FAT 1급에서도 부가가치세 문제가 24점 배점으로 나왔잖아요. 네, TAT도 비슷하게 25점으로 나옵니다. 25점. 그런데 문제가 FAT 1급하고는 완전히 난이도가 달라요. FAT 1급은 11번, 13번, 17번 유형, 그리고 51번, 53번, 54번, 57번 유형 이렇게 출제를 했다면 TAT 2급에서는 유형도 더 다양하고 그리고 부속 서류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뭐 이런 것들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부속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하여튼 다양한 부속 서류 우리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복잡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 자, 그러면 1번은 뭐냐? 1번, 2번은 항상 쉽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문제 TAT 2급에서는요. 1번과 2번은 쉬워요. 예, 먼저 1번은 FAT 1급 수준입니다.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매 승인서에 의해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거래명세서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BC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형은 11번 과세매출로 하되 분계를 카드 분계하면 됩니다. 네? 구매 승인. 네. 영세군요. 네네. 그러면 영세니까 세금계산서니까 12번 영세매출로 해야 됩니다.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는데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라. 네, 2줄 이상이니까 복수거래.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건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놓은 내용이죠. 이건 이제 어렵지 않고. 자, 그래서 보니까 세액이 없습니다. 세액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구매 확인서, 구매 승인서 이게 뭐냐면 영세율 국내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거래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4월 12일자로 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4월 12일로 바꾸시고요. 자, 유형이 영세 12번, 이거 12번 유형 FAT 1급에는 안 나오죠. TAT 2급에는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품명에다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네, 분명히 방수 아니 두 가지 이상이니까 복수 거래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입력해야죠. 방수 카메라 20개 13만 원. 엔터 하시고 블루투스 카메라 50개 8만 원. 엔터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은 요 660만 원 합계액이 거기 합계 계산서 세금 영세율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의 합계액하고 맞는가 보세요. 맞죠? 네. 거래처는 코나전기, 코나전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우리가 발행해야죠. 죄송합니다. 0번 실수. 우리가 발행해야죠. 자, 분계는 뭘로 해야 돼요? 카드 분계. 거래처는 어디가 되느냐면은 BC카드 확인.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 BC카드. 맞았죠? 대변의 제품 매출 660 수익 발생.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러 가야죠.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2번에 있는 중간쯤에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가 TAT 2급은 여기 네 번째로 내려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날짜를 4월 12일 날짜로 조회합니다. 엔터 조회하면 코나전기 거 660만 원짜리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면 전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요. 확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전송까지 해야 되니까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미전송 매출 조회를 누르면 코나전자 거 나오고요.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하시면 전송이 끝나게 되죠. 닫아주시고 여기도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한번 해보시면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TAT2급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FAT 1급 수준에서도 나올 만한 그런 수준의 문제다. 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하면 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는 문제인데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제 그 FAT 1급에서는 결과만을 입력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발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문제입니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4월 30일에 주식회사 성음캠에 이러한 제품 이름이죠. 결제 조건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요게 이제 결제 조건인가 봐요. 결제 조건. 5월 10일 상호 합의하에 이미 품목의 납품 단가를 3% 할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제대금 입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요. 평가 문제 보시면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매출 할인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 매출 할인은 공급가액 변동에 해당이 됩니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한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4월
30일 거를 조회해야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4월 30일 거 조회해 보시면 여기 액션캠 납품한 게 보이죠? 체크하시고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기산서를 눌러요. 자, 수정 사유에 매출 할인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매출 할인 1번부터 6번에 사유가 있는데 없죠? 네. 저 매출 할인은 공급가액 변동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출을 깎아주는 거. 네, 매출액을 깎아주는 거. 자, 그래서 2번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사유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에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당초분이 위에 보이고 밑에 수정분을 넣어야 되는데 당초 공급일은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은 수정분을 며칠로 발행을 해야 되느냐? 참고사항을 눌러보면요. 공급가액 변동 시에 작성 연월일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5월 10일이 되겠죠.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를 5월 10일로 작성 날짜를 바꿔주시고 품명은 액션 그대로 네, 수량도 그대로 20개 단가를 몇 프로 할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되는지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요. 지금 단가가 위에게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곱하기 3% 해보세요. 4,500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가에다가 마이너스 4,500원. 마이너스 4,500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물론 수량 단가 다 무시해버리고 입력하지 않고 공급가액에서 300만 원에 3%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공급가액에다 마이너스 9만 원.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도. 네. 근데 여기서 단가를 할인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단가에다 우리가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할인된 요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5월 10일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라고 해야 되는데 날짜는 5월 10일로 해야 되죠. 자, 전체 메뉴, 회계 메뉴에 가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또 갑니다. 5월 10일로 조회를 해보세요. 네, 거기 마이너스 9만원짜리 확인이 될 겁니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위에서 눌러주시고 확인. 네, 전자수정세금계산서 여러분 보실 수 있죠? 비고에 이렇게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라든가 수정사유에는 여기 공급가액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시되는 것이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자, 밑에서 발행 눌러줍니다. 네, 그럼 한 건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송하러 가야 됩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누르죠. 그리고 로그인 눌러줘야 되죠. 여기서 미전송 체크하고 밑에 매출 조회를 누르죠. 그리고 여기 발행을 눌러줍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고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닫아주시고요.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와서 조회하게 되면은 여기에 5월 10일 걸 봐야죠. 5월 10일 걸 보게 되면은 여기 전자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5월 10일. 뭐 꼭 확인 안 해봐도 상관이 없죠. 확인 안 해보고 다음 문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문제 두 문제 했는데요.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 네, 배점도 4점짜리 배점입니다. 그래서 8점은 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걸 만나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배점도 8점. 8점. 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거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이건 해본 경험이 있죠, 그죠? 월세 계약서가 있고요. 이런 거 이제 입력하는 화면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 200만 원짜리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세요. 월세 금액 및 간주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지불하기로 하되 만약 기일 내에 지불치 못할 때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문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걸로 우리가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회사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간주 임대료에 대한 그 납부세액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었어요. 근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간주 임대료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네, 받아서 납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뭐 특별한 내용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굵은색으로 표시된 거 요것이 좀 특별했어요.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분 임대료, 임대료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죠. 우리가 발급했습니다. 삼성유통에다가. 자, 이제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삼성유통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이다. 자료 2는 12월분 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12월 31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으로 입금이 됐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죠. 우리가 저쪽 그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는데 차변에 그 자리에 보통예금 입금된 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평가 문제가 여기 네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먼저 하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배점이 8점이지 않습니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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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차례대로 하는 게 좋겠죠. 자, 1번 12월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거야 뭐 어렵다고 볼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2월 31일. 자, 과세 매출이죠.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임대료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료 200만 원. 공급가액 200만 원. 그럼 부가세 2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삼성유통이죠. 삼성유통으로 거래처 입력하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밑에 보시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요? 12월분 임대료를 간주 임대료 보통 현금 맞아요. 현금 맞아요? 아니 여기 자료 2는 여기 그냥 세금 계산서에는 보통예금이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출제 미스네요. 세금 계산서 보고 분기한 사람들은 현금 분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료 설명을 근거로 한 사람은 혼합 분계 해가지고 보통예금 계좌로 차변이 보통예금 둘 다 맞게 해줍니다. 이럴 때는 둘 다 맞게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걸로 하셔서 현금 분기하시든지 보통예금으로 하시든지 이런 경우는 둘 다 맞는 걸로 하는 거죠. 실제 문제에서 이랬는지 아니면 우리 교재로 옮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 문제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개 다 맞아요. 자, 입력하시죠. 그러면 저는 혼합으로 해서 보통예금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차변이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계정당 제품 매출이 그렇죠. 네네네. 네, 맞아요. 계정가오부터 차분히 고쳐야 되는데. 자,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임대로 검색해 보시면요. 400번대 임대료를 써야 됩니다. 예,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900번대 임대료 하시면 이건 틀려요. 자, 우리가 이 회사 이 유비테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유비테크는 영사기를 제조도 하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영업의 수익이 아니에요. 임대료를 영업 수익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400번대 411번으로 해야 이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보통예금으로 또는 현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할 때는 거래처를 삼성유통으로 놔두면 안 되죠. 국민은행 은행으로 꼭 바꿔주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개 중에 한 문제 한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1.2%, 동입력은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기 확정신고면은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하시오. 이 말이죠. 10월부터 12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러 하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 클릭하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네, 클릭해 보세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 기간은 2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이자율부터 고쳐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이 1.2%를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율이 지금 1.8%니까 고쳐야 되겠죠. 고칠 때 여기서 직접 못 고치고 위에 있는 이자율이라는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1.2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이 자리에 1.2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계약서를 보시고요. 여기다가 그 상호, 이 임차인의 상호가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상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까 그 세금계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삼성유통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에 여기 있죠. 뭐 세금계산서 보고 작성해도 돼요. 여기 나올 거 다 나와 있네요. 주식회사 삼성유통. 층수 계약서에 나와 있죠. 몇 층인가요? 여기 상단에 보면 13층 1302호 13층 1302호 동은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비워두시고 옆으로 넘어가서 사업자 번호 계약서 하단에도 있고 세금 계산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사업자 번호는 1258-21453 1258-21453 주민번호 지나가시고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95
용도는 뭐예요? 사무실. 임대기간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2021년 12월 1일부터 24개월입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자 24개월이면 2년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 2023년 11월 말일까지. 예. 그래서 2023 11월이 30일까지 있죠? 예, 그래서 30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서에 보증금 얼마로 나와 있어요? 1억 원. 월세는 얼마였어요? 200만 원. 관리비 있었습니까? 예, 관리비 없었으면 엔터 치시면 벌써 간주 임대료가 밑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주 임대료는 101917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1.1을 곱해가지고 공급가액에 입력할 거예요. 우리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는 이 금액에다가 간주 임대료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1.1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번 건별로 입력하게 되는데 건별은 신용카드하고 같이 공급 대가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101917을 계산기에다 입력해가지고 101 917 곱하기 1.1 하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소수는 버리세요. 버리고 112108 이걸 메모합니다. 112108 선생님 저 네. 공급 저거 작성할 때요 10월부터 12월까지 해주세요. 이런 기간이. 10월부터 12월. 아 그래서 2기 확정 신고. 응? 그러니까 2기 확정 신고니까. 그렇죠. 예, 2기 확정이니까 과세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이죠. 그래서 모든 그 부속 서류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같이 과세 기간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네, 과세 기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메모할 걸 다 했다면 닫아도 되고요. 나중에 또 잘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느냐? 문제로 다시 가보면 문제 2번을 한 겁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까지 작성한 거예요. 이제 3번 할 차례예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금 거래를 12월 31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네. 자,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입금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넣어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에 12월 31일자 과세기간 종료일로 입력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가가지고 12월 31일 그 두 번째 줄에다가 자, 이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별 하는 거예요. 14번 건별. 그리고 품명에도 간주 임대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수량단가 당연히 없고요. 아까 여러분 곱하기 1.1 해놓은 숫자 있죠? 예, 그거를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아까 곱하기 1.1이라는 숫자가 112108이었어요. 112108을 여기 공급가액에 넣어주면 거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있었던 101917이 공급가액이 지가 들어가요. 예, 합계에 아까 메모한 금액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요 1191원 이것만 회계 처리합니다. 밑에 분계할 때는 이거는 받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만 받은 거예요. 1191원을. 자, 계속 진행하면은 거래처 없어요.
삼성유통에서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04005 삼성유통에서 받았다. 전자세금 없죠. 우리 영수증 발행 안 하죠. 예. 분계는 혼합 3번. 자, 부가세 예수금 요거를 회계 처리하려고 한 거니까 요 제품 매출은 뭘로 바꾸냐면 이거 우선 차변으로 바꾸시고 대변을 차변으로 바꾸세요. 3번 차변. 그리고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1191원 받았겠죠? 10191.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또 바꿔야 돼요. 무슨 은행일까요? 네, 국민은행이겠죠. 국민은행.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요 밑에 분계 좀 숙달을 잘 해놔야 돼요. 만약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때는 차변 바꾸는 거 똑같아요. 제품 매출을 뭘로 바꿔요? 세금과 공과금. 회사의 판매관리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한테 받았어요. 삼성유통한테. 그러면 보통예금 입금된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3번까지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4번이 뭐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라. 이 말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작성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닫아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신 다음에 기간은 똑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똑같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기신고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4번에 들어가 있어요. 기타 과세. 그래서 이거 저장하시고 닫으면 돼요. 저장하시고 위에 저장 누르시고 확인 누르고 닫아 주시면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게 돼서 8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교재에 있는 것만 해봤다면 이게 두 번째 해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두 번 해가지고도 정리가 딱 되신 분도 있고 아직도 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실 분이 있는데 또 나오니까 아니면 이걸 반복해서 해보면 돼요.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반복 연습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4번부터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